전통 문화예술과 오랜 우리 것을 소리길로 찾아보는 전통으로 소리길로 소리꾼 남상일입니다. 자, 6월이 호국 보훈의 달이죠. 내일 모레가 한국전쟁 68주년이 되는 날이고요. 그래서 우리 전통 음악 속에 이어온 반전의 소리, 평화의 소리를 특집으로 한번 엮어보겠습니다. 판소리 적벽가나 서도창 초안가나 이 전장가, 이런 소리에 한결같은 함성이 있습니다. 그 전쟁만 아니었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느냐. 그 전쟁만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우리 부모 형제들 사별하고 생리별할 일이 있었겠느냐. 네, 그래서 마침내 전쟁 없는 세상을 갈망한 반전의 소리가 됐고요. 고향 산천에서 부모 형제 모시고 편히 살고 싶다는 평화를 부르는 소리가 됐는데요. 반전의 소리, 평화의 소리, 그 첫 번째 곡으로 서도창 전장가를 박기종 명창의 소리로 만나보겠습니다. 적벽강의 패전군사 이곳저곳 모여 앉으니 신세자탄이 울으무니 목부린견 못 보가구나. 어떤 군사 내다르며 여봐라 동무들아, 세상 팔자 기박하여 초 7살에 아버지 죽고 8살에 오만이 잃고 사고 묻힌 혈연단신 의탁할 곳 바위 없어. 외삼촌네 집에를 갔더니만 첫 해에는 애기 베이고 이듬해에는 소국 끓이고 껐듯하면 호령이요 아차하면 매질이라. 이 세상에도 놓고서는 친척 동생도 다 쓸데없지. 남의 집에다 머슴 살아 첫 해에는 두냥받고 그 이듬해에는 성냥받고 차차차차 올라가서 마루꺼벙이 되게 되니 착실한 게 비쳤던지 그 동 중에 어떤 분이 무남동녀 딸한 나를 애지중지 길러내야. 아무개집 아무개는 남의 집 모습은 살지만은 근실하고 착실하다고 대릴사위를 맡는다고 목탕마다 모여 앉아 쑥떡 하던 입맞는 길을 택하여 신부집으로 나갈 적에 허용자공 산호편 오간금천의 황금록 청홍사 고운굴레 상모 물려서 덮벅 달고 층층달에 은엽 등사 호피도둠에 맵신한다. 우로백보 판서사는 공중에다가 훨씬 받고 신부집으로 당도를 하야. 초래정에 들어세니 강구지해가 절로 난다. 오늘같이 좋은 날에 우리 부모 생존했으면 얼마나 귀엽다고 하시련만은 우리 부모님 영리별 하신 부모 다시 뵙자긴 만무로구나. 일락서산에 해 떨어지고 월출동령에 달 솟는다. 신방에가 들어가니 신부가 들렁언다. 녹이 홍상에다 명월패를 느려차고 앵무 같은 시녀들은 좌우회가 영이하여 살짝 들어설 적에 나의 중원만이 섬섬억수 덤뻑 잡고 만단사정 다 못하고 앞뒤문으로 우르르르르 달려들더니 고드리 상투를 와드드드드 부여잡더니 군사 뺏겼다고 재촉하니 이 누구라 뽑힌 년들 알까. 신부님 내 거둥 보소. 새별 같은 두 눈에는 진주 같은 눈물방울이 빙그르르 돌더니만 여보시오 군자님아, 당신은 대장부라 부디한 여자를 사렴치 마르시고 만군진중 먼 곳에 백전백승 승처부에 개가 부르며 돌아와도 우리 둘이 끊어졌던 검은 곧줄 다시 니어 둥기동
둥당 시르르르 놀게 되니 어찌하니 기쁘단 말씀이요. 잘 가시오 잘 있으소 보통문안 송객수야 이별 아껴 서로 말아. 인간 이별 남녀 중에 날 같으니 또 있으랴. 사랑채 뜰하게 오랜 우리 것, 우리 전통을 찾아보는 사랑채 뜰하게 자리입니다. 한국전쟁 68주년을 앞두고 우리 전통 속에 또 음악 속에 새겨진 반전의 소리, 평화의 소리를 돌아보는 자리인데요. 우리 판소리는 본래 12개의 이야기가 전해왔다고 합니다. 오늘까지 남아 전하는 소리가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수궁가, 적벽가, 이 5바탕인데요. 자, 판소리 적벽가는 우리 역사 이야기도 아닌데 이 중국 삼국지 이야기가 왜 판소리 한바탕으로 남아 전하게 됐을까요? 영웅들 이야기를 판소리로 남긴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적벽가 곳곳에 전쟁 없는 세상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군사 소름 타령이나 이 적벽대전 장면, 또 죽은 조조 군사들이 새들로 환생한 이 새타령 대목, 조조가 패주하는 장면, 이 자세히 보면 그 전쟁만 아니었다면 하는 이런 탄식이 연달아 들리고 있거든요. 적벽 대전을 앞두고 조조 군사들이 싸워보자, 이기자 외쳤다가 한 군사, 또 한 군사 줄줄이 나와서 하는 소리가 군사 소름 타령이었습니다. 너희들 그것을 소름이라고 말하냐? 아이고 내 소름 들어봐라. 나가 장가간 날 첫날 밤에 그냥 꽃같이 이쁜 각시를 품에 안고 사랑할 참에 위국 땅 사내들아 적벽으로 싸움 가자 이라고 끌려 나왔단께. 이놈들아 마누라랑 첫날 밤도 못 지내고 그냥 이 적벽 전쟁터 나온 이 서름 많은 게 무엇이 있겠냐 이 말이여. 네, 이 말을 들은 군사 하나가 또 뛰어나와 한다는 소리가 아이고 이놈아야 네 새각시 못 품고 온 그것이 서름이라고 말하는가. 아이고 내 고향 땅에 다 늙은 우리 부모님 모시지 못하고 전장터 끌려 나온 이내 서름 한번 들어보거라. 네, 이런 군사 서름 타령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적벽가는 전쟁 영웅들한테 잘났다 박수치는 소리가 아니라 전쟁 때문에 사라진 가족의 행복, 전쟁터에 죽은 한많은 인생을 대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벽가는 전쟁 영웅을 예찬하는 소리이기도 하지만 백성들 입장에서는 전쟁 없는 세상과 평화로운 세상을 그리는 반전의 소리다, 그런 겁니다. 자, 바로 그 적벽가 군사 서름 타령 한번 들어볼까요? 오종숙 명창의 공연 실황 음원으로 적벽가 가운데 군사 서름 타령 들어봅니다. 이렇듯 울음으로니 또 한 군사 나앉으며 니놈 서름도 들어보니 효성지심이 지극하다마는 네 사람 잠깐 쳐쳐놓고 내 사람 좀 들어봐라. 니네 사람을 들어라. 니네 사람을 들어라. 나는 나무 내 독신으로 열질고 보장하다. 40의 장근 토록 슬하일 좀 혈육이 없어 매일 부부한다. 왔다고 되지 마누라가 자식을 보지 않고 윈갓공을 나한테 이제 명산대 자용신당 고묘 총사 성왕사녀
지극 정성 다 들이길 공든 탐목을 가지며 심든 나무가 부러지랴 어따 우리 집 마누라가 십상태육을 배실걸제 석부정 부자하고 활불정 불식하고 이여불정금 성부그리신 악생하여 십사일기 정정 찬연 후 하루는 해복기미가 있더구나 아이고 배야 아이고 허리야 손상을 쫓다가 쫓지 땅기를 도판가 군디 아들을 낳았구나 깨먹보다가 듣고 저자기가 대라 내가 는 딸이 정말 손에 나가 또 빠뜨려 땅에 놀라리 전이어서 오죽동을 다얘기요 삼칠이기 다 지나고 오죽살기 넘어가니 참 판판해가 사대오굴라 터득 도는 예방 도는 엄마 아빠 도리도리 쥐양 부착강 양강 옥고돔에다가 큰 돈을 채워 밤을 쌍껍질을 벗겨 손이 뒤어서 빨리면 앞에 세게 밥을 컴쳐 잡고 그르륵 도느냐 주야 사랑의 중한게 자식밖에 또 있느냐 뜻밖에 나리긴 났다 외국 땅 백성들아 적백으로 싸우겠지 나와줘라 네가 소리 그거는 쑥덕덕하나 산땅 띄어를 놓고 통곡 재배하고 간간한 오진 자식 푸푸 안고 등 만지며 수성은 안에 굴굴 핫태되었고 문제로 되어 여보 마누라 후대 이것이나 잘 길러다오 호사를 전해주고 생기면 아직 컸고 전장에를 나왔으나 어쨌다 고향 가서 그립던 자식을 품어리고 그러고 볼건 아이고 아이고 내 우르말 옳지 또 한군사 내다라 하는 말이 이게 참 자식 두고 우는 놈 천하의 제일 가는 실업의 아들 놈의 자식이다. 실록 만화경. 자, 이때가 고려 고종 19년인 1232년 몽고 침략으로 고려의 왕실은 강화로 피난가고 몽고 대장군 살리타이는 거침없이 말을 날려 용인 처인성 쪽으로 가고 있었으니 고려 강토가 한순간에 몽고군 말굽에 짓밟히게 될 것다. 그때 용인 처인성은 승병장 김윤우가 지키고 있었는데 처인성을 향해 진군하던 몽고 사령관 살리타이는 살리타이! 저기가 고려 처인성이다 해. 야 고로치 웃어라 고로치. 살리타이 고려 것들 성 안에 모여있다.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다. 웃음이 안 나온다 살리타이. 야 고로치 저 작은 처인성이 몽고 대군을 막을 수 있다고 답하라 고로치. 살리타이 너무 작은 성이다 해. 산도 낮은 산이다 해. 성 안의 군사들은 야 고려 군사들 몇 명이가? 군사들은 안 보인다. 스님들 많이 보인다 해.
그리고 피난 가지 못한 고려 사람들이다. 그렇지. 야구로 웃음나지 않은가? 고려 중들이 우리를 막아 고려 할배 아지매가 징기스칸 대군을 막겠다고? 아이고 대장군, 황금 두고 떨어지겠다 해. 살리타이 황금 두고 흔들흔들 달라온다. 랄랄라. 내 황금 투구. 자, 그렇지. 이 투구는 칸이 하사한 승리 투구다 해. 징기스칸이 직접 씌워준 잘라이르 최고 사령관 황금 투구다 해. 황금 투구에 영광이 있으라. 감히 칸의 길을 막아서다니 처인성을 2겹 3겹 포위한다. 그리고 외쳐라. 황금 투구 살리타이가 왔노라. 아이고 스님, 몽고 것들 보십시오. 한 겹, 2겹, 3겹. 아이고 처인성 이제 어떡합니까요, 스님? 우리는 그저 스님 따라 처인성 왔습니다요. 예. 저 당장이라도 불화살 쏴대면 불바다됩니다, 스님. 스님, 소리부터 거두시오. 스님 불러대면 내가 연불밖에 더 하겠소. 아이고 그럼 어찌 불러야 합니까요, 스님? 나는 고려 처인성 김윤호. 이제부터 생사를 하늘에 두고 싸울 것이오. 저 몽골놈들 보시오. 항복해도 죽고 싸워도 죽는다면 어찌하겠소. 저 장군님 따라 싸워야지요. 예, 화살이라도 날라야지요. 치마에 돌덩이라도 싸가지고 나르겠습니다요, 장군님. 이 김윤호를 믿는다면 이길 길이 있어. 살아서 이길 길이 있단 소리요. 장군님, 우리가 이기다니요. 3겹, 4겹 포위당했는데 이기고 살다니요. 장군님만 믿으면 살 길이 있다니 어떡해요? 저 몽골놈들이 조금 더 다가오게 해야겠어. 저 장군님, 지금도 가까운데 더 가까이 오게 하라니. 나를 믿는다면 조용히, 아주 쥐지근 듯이 조용히 성벽에 숨어 몽골놈들을 기다리시오. 아이고 장군님. 아이고 지금도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주저앉는데 더 가까이 오라니요. 저기 황금 투구 쓴 놈이 몽고 대원수 살리타이요. 아이고 저 황금 투구 말인가요? 보이네요. 햇볕에 번쩍번쩍하고. 예. 그래서 저놈이 몽고 대군 호령하는 살리타이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다가오게 조용히 기다리시오. 장군님 지금 화를 드신 겁니까요? 이거 세세세메누 처인성 고래는 들어라. 항복하면 모두 살려주겠다 해. 이 살리타이가 고래인을 다 살려주겠다. 나와라. 처인성 너무너무 조용하다, 살리타이. 그러겠지. 칭기스칸의 몽고 대군 앞에서 숨 쉴 기운도 없겠지. 그래서 나오라 했다. 처인성 고래인들 항복하라 하. 살리타이, 거리를 둬야 한다, 살리타이 사령관. 그러지. 겁나는가? 군사도 없는 처인성 겁나는가? 그러고도 몽고 최고 명궁사인가? 그렇지. 너 말이다. 너. 뒤로 나오라 해, 살리타이. 그래, 조금만 다가서라 살리타이. 고려인이 누군지 얼굴에 새겨주마. 자, 우리는 칸의 호예다 해. 이 세상에 징기스칸에 맞설 자 없다. 고라인들 나오면 산다. 고려 산천을 피로 물들인 이놈들, 고려 사람이 무슨 죄인가? 살리타이 황금투구 사이로 고려가 간다. 고려를 맞이하라. 이야! 내 눈. 대원수가 활에 맞았다. 살리타이. 고려 활이 내 눈을 칸이 대원수가 전사했다. 전군 철수. 고려에서 철수한다.
힘으로 몽고군을 물리쳤습니다, 대장님. 내가 화를 들었다고? 내가 언제? 네, 고려 고종 19년 1232년 용인 처인성에서 몽고군 대원수 살리타이 황금투구를 향해 활을 쏜 승병장 김윤후. 그 한 발의 화살로 몽고군을 물리쳤고요. 또 훗날 다시 쳐들어온 몽고군을 충주성 전투에서도 70일 동안 싸워 승리한 김윤후는 평화시 고승이요, 전시엔 승병장이었죠. 자, 오늘도 멋진 연기 펼쳐주신 성우 김경희, 선은혜, 신범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조상님과 선열의 공덕을 예찬하며 추모하는 종묘제례악 가운데 힘은 기명을 국립국악원 연주단 여러분의 연주와 노래로 만나봅니다.
뿌리 깊은 전통 문화와 함께하는 전통으로 소리길로 소리꾼 남상일 씨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전해주는 문화예술인 한마디. 김희아 리포터가 어떤 분 만나고 오셨는지 볼까요? 예비역 육군 중장 정두구님께서 호국 보훈의 달 6월에 이 나라와 결의를 위해 헌신한 선열을 추모하는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비역 육군 중장 정두군입니다. 최근 중국 상해에 여행을 가서 임시정부 청사를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서 김구선 형님께서 직접 활동하셨던 그런 사진과 설명을 들으면서 독립운동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참 느낀 것이 많은데, 왜 그때 당시에 우리 선조들께서 독립을 하기 위해서 목숨 바쳐 독립운동을 했는가를 갖다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뭐 사람이 많고 복잡하진 않은데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그 국력이나 이런 걸 봐서는 좀 아쉽더라고요. 좀 어떤 시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보존되어 있는 것도 좀 빈약하게 생각이 됐어요. 우리 그 상해 여행객들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행한 사람들이 가서 좀 그래도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인데 초대 정부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곳을 갔다가 많은 사람들이 좀 가서 견학도 하고 또 선열들의 그런 정신도 이어가는 그런 것을 좀 많이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호국 선열을 추모하는 마음은 저는 먼저 그분들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존중하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또 호국 보훈 정신을 본받아 실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비교적 살기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음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더 살기 좋은 나라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나라를 잘 지키고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비역 중장 정두구님은 전역 후에 상호 존중과 배려 운동 본부 총재로 일해 오셨는데요. 60만 군장병이 지키는 대한민국의 가정과 사회, 군대가 서로 소통되고 조화롭게 되는 길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조직이든 개인이든 소통과 조화가 되려면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면 안 될 것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자존심을 살려주면서 대화를 하면 대화가 되지만, 무시하면 대화도 될 수 없고 또 대화가 안 되면 조화가 불가능한 것이죠. 가족 간에도 서로가 말 한마디부터 따뜻한 말투와 배려하는 그런 사이가 된다면 서로 사랑이 두터워지고, 사랑이 두터워짐으로써 가족 간에 서로 화합하고, 그렇게 되면 가화 만사성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1500년 전에 맹자는 천시부려 지리여 지리부려 인하라고 말했습니다. 즉 하늘이 주는 이점은 지리적 이점만 못하고 지리적 이점은 인하 단결만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강한 군대가 되려면 전후 간에 서로 존중과 배려를 통해서 화합 단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동방예의지구라 할 정도로 예를 많이 강조하고 또 어른들에게 떳떳하게 예를 지키고 하는 것이 몸에 배이도록 그렇게 예절 교육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꾸 이제 갈수록 자꾸 퇴색되어 가고, 그래서 저는 이 상호존중과 배려 운동이 초등학교에서부터 제 운동이 되었나 봅니다. 어릴 때부터 몸에 배이도록 뜻을 알고 어른이 되어서도 모든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서 어우러져 생활하면서 같이 행복을 나누는 그런 사회, 이것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 존중과 배려라는 것이 예와 직결되는 문제죠. 상대방을 존중하고 하는 것, 나를 갖다 낮춤이고, 배려라는 것도 곧 상대방을 먼저 예우를 하는 그런 어떤 차원에서, 그것이 저는 이게 이 예와 동떨어진 게 아니고 거기에서부터는 어떤 맥을 같이 한다고 보죠. 정말 우리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 형제 간에 서로 따뜻한 그런 가정,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도 또 모든 조직 내에서 회사에서도 팀원들 간에 관계가 좋은, 서로가 도와주고 서로가 도움받는 그런 사이, 그래서 화합하면서 즐겁게 지내는 그런 속에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이에 모든 사람이 더불어 행복한 그런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 상호존중과 배려 운동의 가치입니다. 문화예술인 한마디, 오늘은 예비역 중장 정두구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조상현 명창의 소리로 충무공가 가운데 옥포 해전대목 들어봅니다. 그때의 외병은 남해안의 포구를 장악하자 대소병선 수백 척이 다도해를 침범하니
목포에서 충무공과 해전이 벌어질게 오새끼를 반랑이며 거북선역 앞을 서고 수십 저구리 병선 위세깊게 달려간다. 예병은 중가보녀 우리의 수군을 무시하고 삼방으로 갈라지며 포기하고 들어온다. 거리가 가까보면 거북선에 놀라민다. 예장이 의아하여 부하장들 바라보며 아니 저게 무엇이냐 저런 데가 있다더냐 한해 병석 나서면 놀란 눈을 부름뜨며 그름이요 괴물이요 구름이요 헌신이요 이름들은 겁을 먹고 거리 둥결 지켜본다. 초청탄 마구 쏘이며 총과 총으로 공격하며 총탄은 진견하고 창살은 부러지는 모나. 거북선 구덩을 보소 솜달같이 달려들어 꼬라 하는 도성 소리 전쟁을 진동하네. 적백이 부딪히면 탈줄은 날아가고 용어 입을 쩍 벌리면 불덩이가 쏟아지네. 예서는 삽시까지 화염의 중치야. 이병들은 혼비백산 비명을 지르면서 불길을 피하려고 이리저리 몰려갈죠. 우리 수군 일제공격 화살은 빗발친다. 가을 바람 낙엽지듯 우수수수 쓰러지고 그 형극 천태만성 수라양이 가관이에 제끼리 들여받고 물속으로 뛰어든 놈 제 몸에 불이 붙자 발광하며 다 죽는 놈 풍덩하고 물에 빠져 어푸어푸 익사간 놈 살려달라 비명치다 기절하고 숨지는 놈 붙어 죽고 살에 맞아 죽고 물에 닿아 죽고 밟혀 죽고 거퍼져 죽고 뒤집혀 죽고 부딪혀 죽고 깨어져 죽고 서로 살던 아비규탕 너와 내가 했을 손내야. 장전이 번덕되어 풍덩풍덩 뛰어든 놈 물속으로 기는 양은 개구리가 고세가다. 이놈 한 놈 꼴을 봐라. 돛대구기에 올라가서 동편안을 바라보이며 통곡으로 구름을 오네. 아이고 어머니 나는 할인 없이 죽습니다. 언제 다시 배우리다. 공을 세워 출생할까 전장에 나왔다가 무슨 놈의 팔자로서 한 번 싸움 못해보고 풀벼락을 뒤집어 쓰고 군신화상옛 말이오. 나죽게는 설자를 놔둘 그 부모 불쌍하고 미성년 이놈 인생 총각 귀신 어찌가고 화염에 쌓인 배가 물속으로 집 모으러니 새가 되어서 날아갈까 고기라고 헤엄을 칠까 염라대왕 할아버지라도 화장 수장 변할 소냐 죽은 고기 물에 뜯어 둥덩 둥덩 천창하는구나. 해원 상생의 소리. 자, 전통으로 소리길로 한국전쟁 68주년을 앞두고 반전의 소리, 평화의 소리 특집으로 엮어드리는 오늘입니다. 이 우리 소리나 장단에 맺고 푼다 하는 이런 말이 있죠. 어떤 곡조나 이야기를 아주 극적으로 끌어올렸다가 그 갈등 대립을 풀어가는 순서로 마무리하고 있거든요. 이 장단에도 푸는 장단이 있고 또 곡조에도 푸는 대목이 있는 거 보면 우리 음악에는 오래전부터 풀어야 산다, 풀면서 서로 살리자, 이런 마음이 전해왔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민간에
민속 굿에서도 굿판에 푸는 이 대목은 아주 중요한 굿거리 장면인데요. 진도 씻김굿의 고풀이 한번 보세요. 원을 풀지 못하고 죽은 사람, 그 소원을 산 사람이 풀어주자. 그래서 고풀이로 풀고 있거든요. 내일 모레 한국전쟁 68주년, 앞에서 우리가 풀어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전쟁 기간에 숨진 영혼을 달래고 풀어야겠지요. 부르소서 68년 전에 깃발 아래 총칼 대고 쏘고 찌르던 그날을 씻고 고지에서 도시에서 해변에서 저 하늘에서 원소야 외쳤던 소리로 오늘부터 씻어 풀고요 사는 사람들 소원을 모아 사방팔방 사는 길로다. 싸움도 없고 전쟁도 없는 그 세상으로 씻어서 풀고 지고. 네, 소리로 미리 잠깐 풀어본 겁니다만, 이런 속풀이, 마음풀이, 원풀이, 한풀이가 없이 우리가 어찌 같은 하늘 아래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해보는 오늘입니다. 씻고 풀며 서로 사는 상생길을 향해 나가보자는 열망을 이 진도 씻김굿으로 한번 빌어보겠습니다. 박병천, 안숙선 두 걸출한 명인 명창의 소리로 진도 씻김굿 가운데 길닦음 들어봅니다. 나의
전통사랑 초대석. 네, 오늘 전통사랑 초대석에는요, 고려대학교 국문학과 유영대 교수님 모시고 귀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그럼요. 남명창도 아주 좋으시네요. 오래간만에 뵈니까. 네, 우리 유영대 교수님 하면 현재 고려대학교 국문과 교수로 계시면서 예전에는 또 국립창극단의 예술감독으로 또 수많은 공연의 연출 뭐 또 이 예술감독 그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 중심에는 우리 판소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판소리 하면 또 우리 남명창이 뭐 내로라 하는 그런 아주 명인이시죠. 아유, 네. 너무 이제 칭찬으로 시작을 하니까요. 네, 기분은 좋습니다만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오늘은 이제 지금 호국 보훈의 달이잖아요. 네. 2월 달이요. 그래서 우리가 호국 보훈이라면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지키다가 죽은 전몰 장병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을 생각하는 달이잖아요. 미국도 이제 현충일 이런 거 기념해서 메모리얼 데이라고 그래서 하는데 이번 달에는 특별하게 이 반전의 목소리, 네. 또 평화의 목소리 이런 얘기를 함께 좀 엮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반전의 목소리, 평화의 목소리. 네. 그러면 이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면 아마도 적벽가. 아, 그렇죠. 네. 영락없죠. 우리 판소리라는 게 이제 당연히 적벽가 속에 이제 전쟁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굿 같은 것도 보면 굿도 씻긴 굿이나 이런 것들은 죽은 사람을 위로하는 굿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라에서도 크게 전몰 장병을 위하는 그런 위령제 같은 것들을 크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선 이제 우리 전통 사상이 어떤 게 있냐면요. 제대로 사람이 제대로 죽으면 잘 죽으면 그냥 저승으로 잘 가는데 억울하게 죽거나 전쟁터에서 이렇게 죽거나 왜 뭐 이렇게 저렇게 죽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창에 네. 찔려 죽고 칼에 찔려 죽고 뭐 밟혀 죽고 이렇게. 판소리 사설에 나오는 그렇죠. 것처럼. 네. 네. 그렇게 죽은 사람들은 혼백이 저승으로 잘 가지 못하고요. 이승에서 떠돌게 돼요.
그럼 이승에서 떠돌아가지고 사람한테 이렇게 붙어버리면 그게 귀신 붙는다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잘 달래서 저승으로 잘 보내주게 하는 것이 굿 같은 것이죠. 근데 이제 적벽가는 네. 특별하게 그런 전쟁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드러나 있잖아요. 네. 사실 보게 되면 적벽가 처음 보면 우리는 원래 삼국지에서 중국에서는 삼국지로 시작됐는데 삼국지에 보면 위한오 삼국의 장수들이 주로 이제 장수들의 싸움이거든요. 네. 거기에는 병졸들 얘기는 거의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다 장수들, 영웅들. 그래서 뭐 일기투를 하고 막 이렇게 몇 합을 겨눴다가 뭐 싸우고 이런 얘기만 나오는데 이게 이제 판서로 오시면 우리 남영창이 정말 잘 아시듯이 조조의 군사들 또는 유비의 군사들, 손군의 군사들, 네. 병졸들이죠. 이런 사람들한테 포커스가 많이 가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한 말하자면 전몰 장병에게 해당되는 건데 그런 이름 없이 죽어가는 존재들을 사실은 이게 추모해주는 그런 노래가 바로 사실은 적벽가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평화를 추구하는 그리고 전쟁을 아주 죽기 싫도록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쭉 하시면 우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남영창이 잘 부르는 적벽가니까 그 안에 얼마나 병사들이 전쟁을 싫어하는지 그 신뢰가 잘 드러나 있잖아요. 네. 그게 보면 우선 앞에 이제 군사 서름타령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판소리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저 진양조로 고향에 남겨둔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전쟁에 끌려온 병사가 부르는 노래가 고당상 학발양친. 한대목만 잠깐 한번 해줘 보세요. 아이고 이거 느닷없지만 예, 네.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 고당상 학발양친 이렇게 멋있다. 시작하는. 그렇죠. 네. 이게 뭐냐면은요. 저 집에 높은 정자 같은 곳에는 이게 학발이라는 게 흰머리거든요. 백발 어머니, 아버지를 딱 그대로 두고 내가 전쟁터에 끌려온 거예요. 적벽강에. 그러면서 와가지고 이제 자기 고향에 계시는 늙은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런 서러움을 노래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중중머리로 조금 빠른 노래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예. 여 봐라 군사들아 니내 서름을 들으라. 그렇죠. 네. 요거는 이제 결혼해가지고 늙음하게 그 결혼도 쉽지 않다가 늙음하게 결혼해가지고 막 애를 하나 낳아가지고 애를 얼르고 잘 놀고 있는데 유국당 병사들아 적박강에 싸움 가자라고 끌어내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이게 직업군인 제도도 아니니까 그냥 무조건 차출해가지고 그렇네요. 데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전쟁이라는 거는 장수들, 영웅들에게는 아주 좋은 거지만 병사들은 가면은 다 개죽음을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쟁터 가게 돼서 군사 서름 타령을 부르는 거죠. 서름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또 군사 하나는 막 결혼하자마자 지금 나이가 처음 먹었는데 제 얘기 같네요. 네, 결혼하자마자 그렇죠. 막 결혼하자마자 지금 전쟁터에 끌려온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그런 서름 같은 것들이 보게 되면 야 전쟁이라는 것이 이게 정말 우리 평화롭게 사는 일반 백성들에게는 서민 대중들에게는 정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다. 우리는 평화롭게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네. 야, 이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요. 네. 그냥 흘려보냈던 이 판소리 눈대목이 네. 이 6월 이 호국 보훈의 달에 네. 딱 맞고요. 네. 또 이 어찌 보면 이 장수들의 이야기지만 우리 민초들이 이렇게 전쟁 진짜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네. 이 어르신들 네. 그 6.25 때 뭐 난리는 난리도 아니야 이런 그냥 가볍게 여겼던 그러죠. 이런 얘기들이 예.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6.25 때 진짜 어디 피난 가고 막 폭격 맞고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럼요. 아 그게 또 이렇게 비춰지면서 그렇죠. 이 대목이 참 의미 있게 다가오네요. 보면 이제 장수들이거나 네. 아니면 돈 많은 사람들이거나 네. 뭐 이런 사람들은 도망가도 제일 먼저 도망가 버리거든요. 뭐 그렇잖아요, 사실은. 요즘하고 좀 비슷한 것 같네요. 똑같습니다. 먼저 도망가 버리거든요, 다. 네. 그리고 남아서 이제 그냥 거의 무력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병사들이기 때문에 우리 민초들 진짜. 그렇죠. 이 민초들이야말로
전쟁을 정말 싫어하는, 우리가 그걸 염전 사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전쟁을 정말 싫어하고 평화를 갈구하는 평화주의자들입니다, 사실은요. 염전 사상. 네네. 그런데 이 군사 소름 대목뿐만 아니라 또 대목이 있다고요. 그게 이제 세태령이잖아요. 이것도 우리 남명창의 절창인데요. 아니, 저는 이 절창은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소리긴 합니다. 정말 잘합니다. 아주 네. 멋지게 잘하고 특히 이 새 오늘 흉내 낼 때는 남명창이 보면 그게 이제 소리를 의미를 갖고 듣다 보면은 이게 가슴이 쩌릿쩌릿해요. 이게 그냥 단순히 하는 노래가 아니고 이 적벽강 세타령이라는 노래는 조조의 군사들이 이제 그 적벽강에 다 빠져 죽잖아요. 네. 막 온갖 변을 막 불질러 불타서 죽고 이렇게 다 죽잖아요. 근데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아까 이런 군사들은 쉽게 저승으로 가버리질 못하고 이승으로 헤매는데 이 세타령은 처음 그렇게 시작하다는 거잖아요. 적벽강에서 죽은 조조의 군사들이 원조라는 새가 되어서 금방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대로 죽어서 저승 가지 못하고 아주 원망에 가득 찬 새가 되어가지고 막 이렇게 새처럼 울음을 울면서 조승상, 조조를 네. 원망하는 노래가 되는 것이죠. 거기 그 보면 구절구절들이 다 아주 좀 말하자면은 전몰장병들도 이런 식으로 죽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타령하면 뭐 남도 잡가 이런 세타령들을 많이 생각하시지만 사실 이 적벽가의 이 세타령이야말로 네. 아주 불후의 명곡이잖아요. 그럼요. 불후의 명곡입니다. 거기서 네. 그래서 쑥국새 있잖아요. 네. 쑥국쑥국 울잖아요. 근데 이건 뭐냐면 병사들이 병에 걸리고 오한이 들고 먹을 게 없는데 옛날에 쑥국을 먹으면 나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줄인 병졸들이 쑥국이라도 먹고 싶다고 해서 이 쑥국새가 우는. 그렇네요.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어떻게. 쏙쏙고. 예. 쏙쏙고. 멋지다. 네. 바로 그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는 소리 흉내를 내니까 이게 듣는 사람들이 그냥 남도민요 세타령에서 그냥 쑥국 쑥쑥 뭐 이런 식으로 우는 것하고는 틀려요. 느낌이. 격이 다르네요. 격이 다르죠. 거기 뭐 초혼조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이건 이제 초나라로 돌아가고 싶은 병사들이거든요. 이게 귀족도 울잖아요. 네. 귀족도라고 하는 게 총나라 내 고향으로 가고 싶다. 돌아갈 귀자를 써서. 그렇죠. 그래서 이 그 귀족도라는 새는요. 둥지를 트는데 꼭 북쪽으로 난 가지에다가만 집을 짓는다는 전설이 있어요. 집이 새 집을 짓는데 내 고향으로 가고 싶다. 고향으로 돌려보내달라. 이렇게 사실은 그래서 이게 바로 전몰장병을 위로하는 그런 노래가 저절로 되는 것이지요. 야, 이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요. 네. 진짜 우리 소리가 단순히 듣고 즐기는 네.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이 시대를 담는 그릇이라고 하는데 네. 야, 딱 통하네요. 그러니까 우리 남명창이 그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접 소리도 하지만 이런 노래가 갖고 있는 의미를 조금 더 설명해주고 노래를 하게 되면 듣는 사람들이 감동도 100배가 되고 그리고 특히 올해 같은 6월달 이럴 때는 더 평화를 존중해야 하는 또 전쟁이라는 게 우리한테는 정말 의미 없다라는 것. 이게 특히 그러나 요즘에 이제 분위기가 정말 좋아져서 우리 이제 남북 간에도 화해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정착될 것 같은데요. 정말 잘 경계는 해야 되겠지만 평화를 지향해야 되는 정신 같은 것들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와, 정말 이 6월 이 한국 전쟁 68주년을 앞두고 고려대학교 유영대 교수님 모시고 반전의 소리, 평화의 소리, 이 판소리 적벽가에 빗대서 귀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진짜 시간이 물 흐르는 것처럼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네. 다음 기회에 또 모셔서 귀한 말씀 나누겠고요. 교수님과 인사 나누면서 이 정권진 명창의 소리로 적벽가 가운데 세타령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전통문화 예술을 소리길 따라 찾아본 전통으로 소리길로 오늘은 한국전쟁 68주년을 앞두고 반전의 소리, 평화의 소리를 중심으로 엮어드렸습니다. 판소리 적벽가 가운데 세타령, 정권진 명창의 소리, 김명환 명구의 북장단으로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소리꾼 남상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조 정신을 차려 경계장관 살펴보는디 산천은 흠준하고
먹은 총 잡은 뒤 만다 그 눈 쌓이고 만다 그 눈 쌓이고 천봉어 하나님의 절제 액무원하니 근처지고 한초목실 바위 없어 세각의 울야마는 척벽강 격사운기 고향 생각 한조들이 조승상을 운망하여 우는디 이게 모두 귀서이니라 못하는 쌓인 군사 고향이 별이 몇 대련고 그 척도 부려에게다 슬피우는 저촌요 여산굴량 쇠진어여 조연 노래 한때로구나 소탱 저용연세 백만웅사 사랑터니 근일패군지 왠지 읽고 햇빛쭉 젖빛죽새 찬성영웅 가대없고 내게도 생께로만 돈다 벽골이 소리로리로 적격골이 촌평 대도를 마다하고 신산 중립 가오 저가막이 가련하다 주린 장졸 땡병인들 아니들야 편기 좋다고 장렬은 활만 들고 산지 없다 서로 말아 살간다 수루루루루루루 저만세 반궁의 동동 높이다 동난풍을 내가 막어 주만도 울러꿀 쳐바라네 철망에 벗어났다 활병아 우리 가라 노구제리 조용 날새 반예 고통 가버리대죠 번순 홍포대 입었다 따옥 졌다오이 오림이 불어지라 폭병 풍파가 밀어온다 어서가
사자척의 호리 운난 끝엔 겁낸 장졸 갈수록 얄망붙다 걱정보고만 도망은 나 이리로 가면 팽당 거저로 저리로 가면 행동 사설 많은 저 알미새 적벽오전 해군지장 순군 갑옷 어디 두고 살도 맞고 창어도 찔려 기안에 골말아야 니달지를 풀어 말고 상처들 도와주랴 서탱빈 공을 안고 넌 진뿌리로 오리면 떼그르르 내리면 떼떼그르르 도드락질 꺾고 뻑떼그르 닭목조 천양 허다 각세 소리 조조가 듣고 단식하다 히하하 대소하니 세상이 여짜오되 근근노생 창황중의 슬픈 근심 생각지 않고 무삼일로 웃나니까 내 웃는 배 달인이 아니라 주인은 꾀가 없고 공명이 실기 없으니 내 아니 웃을 소냐. 아이 병목 같은 좁은 곳에 복병하여 누웠으면 우리를 쥐잡듯 아니하겠느냐.